자, 상해와 폭행죄 문제 1번입니다. 자, 작년도 경찰 1차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죠. 2번에서는 세 번째 줄에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발로 찬 것은 협의 폭행이 아니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가 없죠. 폭행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나머지 문제 볼까요? 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태아는 산모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면 출입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것이 식당 운영자가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식당 운영자가 열고 나가든 손님이 열고 나가든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능히 하는 일이지 업무자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업무자로서 하는 일은 뭐 요리, 조리, 그쵸? 음식 만드는 것이 업무자로서 하는 것이지 출입문 열고 나가는 것은 업무자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지금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업무자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4번을 보면 상습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를 폭행하였고 B를 존속 폭행하였는데 상습범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한 죄가 이 존속 폭행이기 때문에 상습 존속 폭행죄 1죄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줄도 보면 가장 중한 죄인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을 한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의사 연락 없이 아하 동시범인에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일으켰네 아하 223조네 하겠지만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다 했잖아요. 즉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에 19조든 263조든 적용되는 것이지 원인 행위가 밝혀졌다면 그 원인 행위가 밝혀진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223조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공동정범 예에 따라서 처리벌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즉 동시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원인관계에 따라서 갑의 폭행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상해죄 죄책 여부를 물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조문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거된 법조문에 열거가 되었다면 그 열거된 범죄에 대해서 상습범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습범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경합범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볼게요. 자, 폭행 범위를 반복하여 저질러는 습벽이 있다. 상습범이네요. 그랬다면 형이 가장 중한 죄라니까요. 가장 경한 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쵸?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 경한 죄가 아니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물건을 소지하였다고 한다면 휴대라고 보는 거죠.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실제로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몸에 지녔다면 그 즉시 휴대라고 봅니다. 특수 폭행죄가 되는 거죠. 자, 문제 3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쉽게 나오네요. 답 4번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로 보는 거죠. 그쵸? 정답은 4번. 나머지 거 볼까요?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다 라고 했을 때 유형의 행사를 봅니다. 그쵸? 안 된다 틀렸고 이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 특수상해가 신설되었잖아요. 그쵸? 신설된 건 아시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처벌을 특수상해죄의 예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상해입니다.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출제 잘 되는 최근에 출제 아주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해설 한번 가볼게요. 해설 가보시면 자, 빨간색 펜 드시고 여기 상해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공동폭행이잖아요.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곧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2번에서는 대나무에 나와 있는 대나무, 대나무를 갖고 휘두를 넣었는데 지금 머리에 맞아서 표피가 두피에 지금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봉합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나무는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동시범 조항인데요.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에 나와 있듯이 가해 행위를 하여 이쪽 독립행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독립행위가 나왔을 때 동시범이 되는 것인데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면 독립행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특수가 붙을 때, 즉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대방이 봤을 때 위험성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휴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풀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휴대라고 보호한다 그랬죠? 안 된다 틀렸고. 3번도 풀었죠?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또 상해를 가한 것이 지금 폭력습병의 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상습성이란 말이 상습성. 상습성은 포괄일제죠? 포괄일제는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제라고 했죠? 그래서 상습존속 상해죄가 가장 중하죠? 그래서 2죄의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고 폭행죄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경화범 처리가 아니라 상습존속 상해죄 1죄가 됩니다. 많이 배웠던 거예요. 자, 다음 시정된 방문을 수의 발로 찼다. 말씀드렸죠?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은 폭행으로 보았죠?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가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전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죠? 폭행죄 미수처벌조항 없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들 죄는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폭행죄하고 존속은 맞아요. 근데 특수폭행죄는요, 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독립하여 살해하고자 하였다. 살인죄 고의잖아요. 그치? 근데 하려고 빵 쌌는데 지금 상해를 입었으니까 이게 살인 미수네요. 그러면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이 적용됩니까? 지금 살인 미수죄의 경우에 있어서 263조는 상해죄 동시범이라니까요. 살인죄 동시범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살인 26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적용되는 거야? 19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19조가 살인 미수로.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질문. 호적부상 등재는 됐지만 지금 남편이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지금 바람을 피워서 딴 놈의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면 호적부에 등재됐다고 해서 내 자식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 피가 아닌데. 그쵸? 내 피가 같이 흐르는 상태가 아니라서 짙게 존비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잠긴 문을 방문을 걷어찼다라고 했을 때 협의 폭행이 아니죠? 폭행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맞죠?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대신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망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인이
대신해서 그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맞죠?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수한 방법으로 자극시켜서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사용했다면 이 경우도 되는 수가 있어. 원칙은 안 되는데, 그쵸? 맞는 지문입니다. 근접하여 뭐뭐를 휘둘렀다, 던졌다라고 했을 때 유형력 행사가 있으므로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문제 8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알고 있는 거 지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는 가만히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당연히 뻔한 질문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은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하죠. 그쵸? 안 된다 틀렸고. 나머지는 쉬워요. 1번 가보시면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되는 것은 포함되지가 않죠.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 어떤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소지하게 되었다면 휴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게 되면 또는 몸 위에 지니게 되면 휴대라고 본다. 특수 폭행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 보시면 폭력습병의 발현이라 했기 때문에 상습성이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습성은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의 일죄가 된다. 그래서 가장 중한 죄가 상습전속 폭행죄라고 한다면 이 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짜실짜실한 죄들은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4번을 보시면 소학인데요.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닙니다.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인은 소화기를 보더라도 위험성을 덜 느꼈겠지?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었겠지?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하여 겨누어서 던졌다면 그 사람은 위험성을 느꼈을 것이고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9번 갑니다. 또 나오네요. 차를 조금씩 반복하여 전진시켰다라고 했을 때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1번이네요.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2번 동시범 특례조항이네요.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맞는데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을 때는 독립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동시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렸고 실신사건 아시죠? 생리적 기능훼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신상태 그 상태만큼은 필름이 끊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필름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리적 기능훼손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해로 봅니다. 안된다 틀렸고 이거 풀었지?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휴대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안된다 틀렸고 자, 10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또 동시범 특례조항이네요.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에 동시범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해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263조가 적용되겠네요. 263조는 공동정범 예에 따라 처벌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가 되잖아요. 상해를 가할 의사가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쵸? 여기까지 맞네요. 자, 그 인식마저도 없이 행위를 했다면 역시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말은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근접하여 휘둘렀다라고 했을 때에는 폭행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죠.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너무너무 쉽죠. 알고 있는 거 지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거 지우라고 했다고 해서 억지로 지울 필요 없어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지우시고 내가 모르는 건 막 지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건 놔두시고요. 건드리지 마시고 회독수가 반복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내가 뭘 지워야 할지를. 초보자가 내가 지우는 것이 겁난다고 한다면 놔두세요.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1번. 그래,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속인이 이 피해자가 죽었다고 해서 상속인이 지멋대로 처벌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쵸? 그것은 제가 형소법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의사표시, 불언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근접하여 뭐뭐를 휘둘렀다라고 했을 때 폭행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자꾸 나오네요. 동그라미. 자, 조용히 얘기나 하자면서 팔을 두 번, 세 번 잡아 끈 것이 폭행이 됩니까? 그럼 겁나서 사람 팔 잡아 끌 수 있겠습니까? 폭행이 아니죠. 그렇죠? 부둥켜 안는 것도 폭행으로 봅니까? 뭐 겁나서 부둥켜 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상식으로 생각해도 다 풀리잖아요. 그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1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7일짜리네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드렸지. 웬만하면 다 7일짜리가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이것은 밥만 먹으면 잘 낫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네.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하등 지장이 없고 자연적 치유가 되는 것은 상해로 보지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생리적 기능 훼손할 때 육체적, 정신적 다 포함되는 거 맞죠? 또 나왔네. 실신사건. 상해로 보는 거죠? 그 다음 4번.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사망의 결과가 일어났다. 판명되지 않았을 때의 공동정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맞죠? 그렇지? 상해죄 동식범 특례조항 263조를 적용했던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지금 이 여성은 난소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임신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상해로 봅니까? 아닙니까? 상해로 보죠. 볼 수가 없다.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연적 치유는 상해가 아니죠. 그리고 음양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고요. 상해죄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14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잘라낸 것은 상해가 아니잖아요. 폭행으로 보는 거지. 자,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잖아요. 판례가. 그치? 부족하다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1, 2개월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것은 중상해죄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치? 생명, 뭐 불구, 불치, 난치, 질병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측 슬관절. 관절은 이 슬자가 무릎 슬자라 그랬잖아요. 관절이 다친 것은 찰과상해라 할지라도 상해로 봅니다. 관절 다치면 여러분 못 걸어다녀요. 상해로 본다고요. 답은 2번.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자, 폭행죄에만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경감본 문제인데 상해죄나 폭행죄나 모두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일 때 역시 가중처벌 조항이 있고요. 이건 다 공통입니다. 공통. 이거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폭행죄만 돼요. 폭행만. 그래서 정답이 요 디귿이 일단 동그라미야. 폭행죄만 되는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디귿이란 말이에요. 디귿. 그리고 자, 보복 목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공통이야. 공통. 그리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해죄만 되는 거죠. 그래서 폭행죄에만 해당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답이 디귿만 되는 것이므로 답이 1번 됩니다. 그쵸?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해설 참조하시고요. 다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존속, 상습범, 보복 목적 요 세 가지는 공통이다. 상해죄나 폭행죄나 다 있어. 다 있다고. 근거 조항 갖다 놨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반의사벌벌죄 여부에서 상해죄는 아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에서 폭행죄는 아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16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이거 풀었잖아. 근접하여 휘둘렀다라고 했을 때 폭행죄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 틀렸고. 자, 태아 나왔네. 태아는 산모 신체 일부가 아니라 그랬죠. 상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상해로 보지 않는 거죠. 정답 디귿번 동그라미. 자, 이것도 풀었네요. 동일한 폭력습병의 발언이다라고 했을 때 상습성이라고 했잖아요. 상습성은 가장 중요한 죄의 일죄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습존속 상해죄 이거 일죄만 되는 것이지 폭행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일죄가 되는 것이지 각각 별도로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합니다.